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현대 모비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은 피드백 그리고 사요 마요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되게 짧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율주행 센서, 그 다음에 애플 아이카, 그 다음에 애플카, 이런 얘기가 요즘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율주행과 전기차가 결합이 되어 있다는 점이죠. 자율주행차와 전기차를 생각해보면 뭐죠? 미래 지향형 차입니다. 현재 차에는 별로 없지만 나중에 이제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모두 그런 차로 바뀔 거다라는 게 지금 쉽게 생각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그 대표격인 만도라는 기업이 어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지금은 일단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도의 친구인 현대모비스를 한번 찾아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 영상을 한번 다뤘었는데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건 일주일 전 차트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저는 이 방송을 할 때 이때는 50%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길에 이렇게 뭐 신기가 있는 거야? 어떻게 맞췄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은 50%는 운이고요. 그 다음 나머지 50%는 이 부분은 뭐 절대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만 들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하기로 한 이유는 이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모비스 7%대 급등, 그날 당시 뉴스입니다. 로봇 사업 확장 전망 반영이라고 하죠. 자, 이걸 보시면은 로봇 사업 확장 전망 반영, 내년에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내후년은요? 아닙니다. 딱 아무리 생각해도 최소한 3, 4년은 걸릴 것 같아요. 돈이 되려면. 근데 그런 거를 인수했다고 하면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죠, 주가가. 야,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런 것도 한대. 기대감이죠, 기대감. 그런데 그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는 주식도 있지만, 하지만 보통은 그 상승을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지난 11일 현대차 그룹은 11억 달러 가치의 미국 로봇 전문업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렇게 인수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는 그 강아지. 그래서 강아지 인권 논란 아니죠. 아니죠. 견권 논란이죠. 네, 견권 논란에 쌓인 그런 강아지가 있었는데 로봇이었죠. 발로 차도 넘어지지 않고. 그거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는 회사입니다. 현재까지 돈은 0%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나마 유튜브가 가장 매출 중에 대부분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영상 올리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봐. 그래서 그게 매출이 다다. 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돈이 안 됩니다.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급등을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굳이 급등할 필요가 없다. 저때 사는 거는 진짜 이상한 것 같다. 아니 2년 뒤도 아니고 3년 뒤도 아니고 한 5년 뒤에 돼야 이제 돈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 저는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런 식으로 나왔죠. 하지만 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저의 스타일이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이제 이걸 들으신 주린이 분들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뭐 뉴스가 또 무조건 팔아야 되겠네.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고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보통 직장인들이나 그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계속 뉴스를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다 보면 자기 종목이 오른지도 모르고 퇴근하고 나서 보니까 올라 있어.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솔직히 반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그 뉴스를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게 기대감이 쌓여있는 뉴스인지 아니면 진짜 실적이 내년이나 내후년에 박힐 만한 뉴스인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를 홀딩할지 한 30-40%를 매도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무슨 회사인지는 정말 빠르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및 부품 제조, AS용 부품 사업.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죠? AS는 아시겠죠? 이 보수하는 겁니다. 자동차를. 그리고 모듈 및 부품 제조는 자동차 부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나중에 미래형 자동차 부품에 조금 더 친화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율주행 제품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현대모비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율주행, 전동화, 제동, 조향, 램프, 안전, 현가 등등 이런 것들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죠. 자, 그래서 리포트 하나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 20년도 3분기에도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매출은 1조 2,400억으로 고성장이 지속되었습니다. 전동화 매출이 고성장이 되었는데 하지만 AS 부문은 환율 환경의 악화로 4분기에도 영업이익률을 23%로 이어갈 전망이다. 그리고 21년에 이 GMP 플랫폼 기반의 EV 전기자동차죠. 전기자동차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공용화 부품의 증가 및 설계 비용의 감소와 같은 원가 구조의 개선으로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전동화 성장이. 그래서 이 현대모비스가 가면 갈수록 전기차가 늘어날수록 좋다라는 소리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쌉니다. 타겟퍼가 불과 10.5배만 적용해도 목표 주가가 32만 원이 돼요. 21년도에. 그래서 보통 자동차 부품주는 퍼가 10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었거든요. 내연기관은 그대로 그냥 멈춰있는 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전기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옛날 내연기관에 계속 남아있는 회사들은 갈수록 안 좋아질 거고, 이제 전기차에 맞춰져 있는 만도 같은 회사나 현대모비스 같은 회사는 매출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걸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렇게 18년, 19년, 20년 이렇게 보시면은 35, 38, 36 증가율이 0, 8.2, 마이너스 4.2 차이가 없죠. 그런데 21년에 되면 내년에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23% 성장, 영업이익도 61% 성장, 그 다음에 2022년에도 17% 성장, 15% 성장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성장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상퍼는 7.8, 6.6 저평가가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컨센대로 흘러간다면 쌀 수밖에 없다. 싸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더 길게 가져온 겁니다. 15년부터 36, 38, 35, 35, 38, 36. 차이가 없죠. 뭐 차이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1년부터 매출액이 빵 뛰기 시작하죠. 아까처럼 이 컨셉. 그리고 이걸 어디서 보시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이버에서 매출액 연간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아까 그 리포트 있죠. 환경 컨센서스에 들어가셔서 각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예측을 한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이 컨센 자체가. 왜냐면은 소형주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통 리포트 발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소형주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름 아는 기업이다 하면은 보통 있으니까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영업이익 또한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지난주쯤에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업계 반도체 부족으로 조업 중단 속출, 차량용 반도체 부품이 부족해서 자동차를 못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차 공장 멈춰 설판, 그 이유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라고 생각을 해서 현대 오트론으로부터 자동차용 반도체 사업을 양수를 받았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 리포트, 이 하나금융이죠. 하나금융에서는 목표가 30만 원을 잡았군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사업을 양수를 받았는데, 과연 이게 저 아까 뉴스에 나왔던 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상당한 매출액 영업이익이 사업을 양수받는 현대모비스를 통해 발생했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로 통합되었을 경우 실질 매출액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룹 내 전장 부품 관련 HW 산업이 현대모비스로 통합되고 있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결국은 그냥 투자 심리 개선, 그 정도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매출을 보시면은 559, 649, 769, 그래서 2020년에 보면은 831, 그 다음에 906, 934, 거의 한 10%가 안 되는 한 3, 4% 정도의 성장률만 아직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성장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는 아직 기대할 만한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하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부터는 이제 뇌피셜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제 생각을 전적으로 믿지 마시고, 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주린이 분들은 어디서 많이 공부를 못 하시기 때문에 제 말만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의심하시고 끝까지 검증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그 다음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자, 모비스와 현대차는 보시면은 주가가 항상 거의 비슷했습니다. 보시면은 저점이 똑같죠. 저점이 똑같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것도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점이 똑같고, 코로나 때는 뭐 당연히 똑같을 거고요. 하지만 현대차는 급격한 상승을 해냈죠. 이번에 전기차라는 게 뜨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비스는 천천히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이 박스였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한 22만원 정도에서 28만원 정도까지 박스권에서 거의 5년간 갇혀 있었죠, 모비스가. 그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12만원 정도에서 16만원, 17만원 정도까지 거기서 박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뚫어냈죠. 그런데 불구하고 모비스는 뚫어내지도 못하고 거의 도착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전 가격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내년에 늘어나는데 이렇게 눌려있는 거는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가 누르기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다면은 3프로TV에 나오신 최남곤 수석 연구원님이 나오신 이 방송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공정거래 3법 3% 이렇게 치시면은 바로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저 내용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를 누른다? 그게 무슨 소리지? 라는 게 궁금하시다면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현대모비스가 결국 제 자리를 찾아갈 거다라는 생각이라서, 그 아까 목표가인 30만원, 그건 아니지만 일단 뭐 여기 보시면은 최고가인 26만 8,500원, 코로나 전 가격은 당연히 회복을 한다라는 게 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크게 상승하는데 크게 상승한 건 맞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뉴스 때문에 상승하는 거는 그건 제대로 된 상승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발 물러섰고, 그리고 다시 떨어진 현재 이 상황이죠. 현재 떨어진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져요?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확실한 거는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이게 그럼 여기 밑에 줄을 그어 놓으셨는데 이 밑에 줄에도 닿나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길이 네가 아는 게 뭐예요?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 하나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이 다 들어맞다면은 앞으로 현대모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주봉이죠. 목표가는 아까 말씀하셨던 30만원과 32만원은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2017년, 2018년 그때의 영업이익이랑 매출액을 다 회복하고도 오히려 성장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뚫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현대모비스 누르기 그 상황이 만약에 끝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제자리로 찾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실적, 장기간 박스권, 주가도 박스권. 맞죠? 실적은 장기간 박스권이었고 주가도 박스권인 걸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적은 박스를 탈출을 했죠. 그리고 현대차도 탈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 건가? 플러스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자, 현대차 주가와 높은 연관성. 현대차를 사지 못했다면 당연히 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충분한 좋은 기회를 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지속적인 팔로우가 좋은 가격의 매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오트론 인수는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자동차 부품주에서 미래형 회사로 변화 중이라는 그런 투심 회복에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면 이제 만도처럼 아니면 뭐 LG전자처럼 그런 식으로 큰 상승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보시고 한번 좋은 기회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길이셨습니다.